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나요? 반찬 가지러 갔더니 문이 안 열려서요. 그래, 내가 바꿨어. 네? 새로운 번호 좀 알려주세요. 미안하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지 말아줬으면 해. 이제 나도 허리가 아프니 반찬은 알아서 해 먹거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순간 지난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너희는 날 가정부로 착각하고 있더구나. 시장 봐달라, 반찬 해달라, 손주 봐달라. 한 번이라도 내 의사를 물어본 적 있니? 명절에는 모든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하게 하고 너희는 들락날락거리기만 했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더구나.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많이 바빠서. 아무튼 한 번도 안 간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는 바쁘지.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단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싶지 않고 너희 집 냉장고도 채워주고 싶지 않아. 손주도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봐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강혜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어머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온 우리 세대의 이야기니까요. 엄마, 이번에 병원 월급 들어왔는데 집 보증금 좀 올려달래요. 2천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전화를 받은 그날도 저는 며느리가 맡기고 간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벌써 3번째 보증금 상향 요구였죠. 의사가 된 아들이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체면에 맞게 살려면 부족하다나 뭐라나. 아들아, 그동안 엄마가 5억도 냈고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엄마가 다 해결해줬잖아. 엄마,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저 아니면 누구 주려고 모았어요?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 가면 손주도 더 좋은 학군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아들 얘기를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20여 년 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어놨으니 이제 아들이 당신 좋은 데 데려다 줄 거야. 내가 못해준 만큼 아들이 다 해줄 거야. 그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제가 떠올라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에 새벽 신문 배달까지.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점심시간이면 아들 학교에 도시락을 날랐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놓곤 했어요. 강 여사님,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몸 상하시겠어요. 이웃들이 걱정할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괜찮아요.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 쌓인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전문의가 됐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 영정 앞에서 울면서 여보,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당신 소원 이뤘어요.
하고 속삭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집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면 얼마나 하는데? 어머니, 전세가 5억이에요.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말을 못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꺼내면서도 제 입에서는 그래, 그래도 된다는 말만 나왔어요. 결혼 후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태도가 어느새 당당함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엄마랑 쇼핑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애기 이유식도 좀 만들어주세요. 어머니가 만드신 이유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요새 제가 피부가 다니느라 바빠서. 거절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손주를 맡기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제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며느리는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반찬 좀 가져갈게요. 며느리는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챙겼어요. 어머님, 이 김치는 간이 좀 싱거운데. 다음엔 좀 더 짜게 담가주세요. 그리고 동치미는 없나요? 우리 신랑이 동치미 먹고 싶다고 하던데. 명절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추석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명절 음식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 친정에서도 먹게양 좀 많이 해주세요. 연락 주세요. 아, 맞다. 이번에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좀 부족했거든요. 명절 전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죠. 친척들이 오면 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라고 칭찬은 하지만 제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손주만 맡기고 친정에 가버렸고 아들은 병원 당직이라며 나타나지도 않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우리 집에 오신대요. 전이랑 잡채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갈비찜도요. 장모님이 엄마가 하신 거 제일 맛있다고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가지러 갈게요. 어머님, 내일 제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고 애기 좀 봐주세요. 늦어도 11시 전에는 데리러 올게요. 결국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하고는 휙 가버리더군요. 문득 제가 이 집의 가정부가 된 것 같아 서글퍼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엄마, 저기. 이번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 보증금이 좀 필요해요. 3억만 더. 아들아, 그동안 많이 주지 않았어? 엄마! 제가 누구 때문에 의사가 된 줄 아세요?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리려고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나중에 다 받으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바라왔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돈이 아닌데.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 걸까? 자동인출기. 아니면 가정부. 베이비시터? 옆집 순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혜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며느리가 맡기고 간 손주를 돌보다가 그만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손주의 장난감을 치우다가 삐끗한 건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겨우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도시락을 싸던 날들.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 집 저 집 반찬을 만들어 팔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선택마저도 자식들에게 빌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만 한 통 왔더군요. 엄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어머님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빨리 나오셔야 할 텐데.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오시기로 했는데 음식은 어떡하죠? 아들이 의사면 뭐하나 싶더군요. 지 엄마가 아파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데.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자식들은 음식 걱정뿐이구나.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 병실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죠. 매일 아침 회진을 오는 젊은 의사 선생님을 보며 문득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우리 아들처럼 그 어머니를 등한시하고 있을까? 어머님, 많이 불편하시죠? 허리 디스크가 꽤 심하시네요.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잘 돌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보호자라. 제 아들도 대학병원 의사인데 일주일째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았네요.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을 때마다 저는 괜히 변명을 했어요. 아, 네. 아들이 의사라 많이 바빠서요. 어머, 아드님이 의사세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건강은 아드님이 잘 챙겨주시겠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병실 옆자리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딸이 병문안을 왔고 주말에는 사위와 손주들도 찾아왔죠. 어머님,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머리 감겨드릴게요. 엄마, 맛있는 거 싸왔어요. 같이 드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구나.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온 연락이라곤. 문자 3통이 전부였어요. 엄마, 오늘도 수술이 있어서. 죄송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오시는데 음식은 어떡하죠? 엄마, 애기 봐주실 수 있는 날짜가 언제쯤일까요? 제 건강이나 상태를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며느리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동네 이웃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혜자야, 너무 속상했겠다. 그러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해줬어? 아이고, 우리 혜자. 이제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동안 저는 창피해서 이웃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입원하고 나니 오히려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 돈 얘기만 나오면 엄마가 평생 고생했다면서 눈물 쥐어짜더니 정작 쟤 살기 바쁘다고 나 몇 년째 방치야. 자식 키우는 게 부모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지. 퇴원하기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써온 비밀번호. 아들의 생일이었죠. 이제는 제 생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예상대로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나요? 반찬 가지러 갔더니 문이 안 열려서요. 그래, 내가 바꿨어. 네? 새로운 번호 좀 알려주세요. 미안하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지 말아줬으면 해. 이제 나도 허리가 아프니 반찬은 알아서 해 먹거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순간 지난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잘못이라고? 그래, 이제 말해볼게. 너희는 날 가정부로 착각하고 있더구나. 시장 봐달라, 반찬 해달라, 손주 봐달라. 한 번이라도 내 의사를 물어본 적 있니? 명절에는 모든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하게 하고 너희는 들락날락거리기만 했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더구나.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많이 바빠서. 아무튼 한 번도 안 간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는 바쁘지.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단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싶지 않고 너희 집 냉장고도 채워주고 싶지 않아. 손주도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봐준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애기는 누가 봐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린이집도 있고 아니면 내 친정어머니한테도 부탁하든가. 이제부터 난 그냥 며느리의 시어머니로만 지내고 싶어. 더 이상은 너희 가정부가 되고 싶지 않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무슨 삶을 더 살아요? 지금까지 자식 잘 되라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동안은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구나. 너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고 독립적인 어른이잖니? 이제는 내 살림은 네가 꾸려가야지. 엄마! 그동안 제가 효도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전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효도? 아들아, 내가 생각하는 효도는 뭐니?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주는 게 효도야? 아니면 엄마한테 돈 받아서 좋은 집 사는 게 효도야? 진정한 효도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게 엄마를 진정으로 편하게 해주는 거란다. 엄마! 이제부터 너도 나한테 그만 의존하고 독립할 줄 알아야지. 너는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주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응원하는 엄마가 될게. 더 이상은 너희 살림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알겠니? 결심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현실의 파도가 밀려왔죠. 아들 내외의 반격은 예상보다 더 거셌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일 아침 아들의 전화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점점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죠.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대신 조금만 손주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더했어요. 사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죠. 어머님, 요즘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예전처럼 반찬도 매일 해주시고, 손주도 매일 봐주시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가끔씩만이라도 저희 사정 봐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단호했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 내외의 반응은 분노로 바뀌었죠. 엄마!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애기는 누가 보고? 장모님도 곧 오시는데 음식은 누가 하고? 어머님, 너무하세요. 시어머님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 이기적이래요. 그래요. 전 이기적인 걸로 했어요. 67년 동안 한 번도 이기적이었던 적 없는 제가. 이제는 이기적이고 싶었거든요. 큰 결심을 하나 더 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정리하기로 한 거죠. 너무 크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자식들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현관 벽에 남아있는 아들의 키 재던 자국, 부엌 타일에 새겨진 찢어진 자국, 모든 게 저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다음 날 아들이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대체 왜 이러세요? 나이 먹고 사춘기라도 온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나중에 이 집 주려던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애기도 보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얼마나 울었는데. 손주의 눈망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우리 손주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 거기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지. 할머니, 나 어린이집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우리 손주 이제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놀아야지. 할머니 이제 조그만 원룸으로 이사할 거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이사하시게요? 어디로요? 저희한테서 멀리 가실 거예요? 그래, 작은 오피스텔 계약했어. 너희 집에서 1시간 거리야. 버스 타고 와야 하는. 1시간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자주 와요? 반찬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제서야 아들이 폭발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제가 다 고칠게요. 앞으로는 제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받아드리고. 아들아, 그게 아니야. 난 내가 그런 걸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꾸려가길 바라는 거야. 결국 그날의 대화는 불편한 기운 속에서 끝이 났어요.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 내외는 더욱 발악을 했죠. 심지어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 짐을 싸면서 우연히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썼던 일기였죠.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돕겠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늦잠도 자보고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를 발견했어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강좌가 눈에 띄더군요. 망설임 없이 등록했어요.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죠. 저는 딸이 셋인데 다들 제 통장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돈 때문에 매일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전 이제 돈 얘기만 나오면 조용히 전화를 끊어요. 저는 작년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됐는데 자식들이 재혼하라며 자꾸 등 떠밀어서 답답해요.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저처럼 독립을 선언하고 새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가 특히 위로가 됐어요. 한편 아들 내외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베이비시터를 구했다가 결국 며느리가 일을 조금 줄이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다더군요. 명절 음식은 이제 배달 업체에 맡기고 반찬은 정기 배송을 신청했다고 해요. 엄마,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군요. 새로 다니기 시작한 요가 교실에서는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가장 유연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유, 강 선생님은 원래부터 유연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평생 허리 굽히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다들 깔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리 세대의 아픔이 담겨 있었죠. 문화센터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만 잠깐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구나.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그 약속보다 손주가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찡했지만 이번에도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 이제는 달라. 내 약속도 소중하단다. 내 인생이 너한테 소중한 것처럼 내 인생도 나한테는 소중해.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남편과도 가본 적 없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늦진 않았죠? 그리고 며칠 전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제 새집을 찾아온 거예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다는 걸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더군요. 손주도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제 유치원 다녀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요. 저는 그제서야 아들 내외를 집에 들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더 이상 돈 얘기도 부탁도 없었어요. 그저 일상적인 대화. 그동안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가끔 찾아뵙고 안부 전하고 그 정도로요.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항상 미리 연락을 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멋진 시어머님이 될 거예요. 자식과 며느리의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어른이요. 요즘은 가끔 남편 생각을 해요. 여보, 우리 아들 그래도 제법 잘 컸죠?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늦게 깨달았네요. 자식을 위하는 게 꼭 희생만은 아니라는 걸.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어머니이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떠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지금의 저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